오늘 행정팀과 관련해서 나눌 내용은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이제 본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행정 매뉴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나누고 또 한국본부 도약의 해로 허락하신 2024년도에 행정팀의 그 사용 목표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나누기 앞서서 질문을 제가 두 가지를 할 텐데요.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본부 사역자분들께 이제 대면으로 매뉴얼 교육을 할 때 진행하면서 드렸던 질문인데요. 자, 수고해서 사역을 했습니다. 그리고 딴딴따단. 자, 결혼을 했어요. 그럼 결혼식 다음에 어디를 가죠? 이제 신혼여행을 가지요. 자, 그럼 신혼여행은 며칠을 가야 할까요? 제가 지난번에 이 대면 교육을 할 때 이 질문을 했는데 답이 다 다르더라고요. 어떤 분은 3일, 어떤 분은 일주일, 그리고 어떤 분은 한 달. 자, 사역 어떡하나요, 한 달? 네, 한 달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자, 그럼 두 번째 질문은 공동체 사역을 하다가 외부 사역을 나갔습니다. 그럼 식사를 외부에서 하게 되겠지요. 그러면 이 식사비를 얼마를 사용해야 될까요? 5,000원, 만 원, 2만 원? 자, 사람마다 다 각자의 기준이 다 달라요. 이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연령과 또 다양한 경험과 자라온 과정이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죠. 그런데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? 각자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행동을 하겠지요. 그럼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? 이 생각만 해도 저는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지네요. 이것이 행정팀이 또 필요하고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. 그래서 행정팀이 세워지면서 가장 해서 세웠던 첫 번째가 저는 매뉴얼이었습니다.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매뉴얼 전체를 다 소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설명회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특히 좀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이트가 있게 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본부 행정 매뉴얼의 구성인데요. 이 대부분은 좀 재정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겠지요. 이 첫 번째는 차량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. 이 공용 차량 사용할 때 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뭐 예를 들자면 사용 전 kit박스에서 키를 가져가서 차량 물질 작성하고 사용 후에는 키를 제자리에 둔다든지 저희가 예전에 이런 규정들이 없었는데 하나하나 지금은 너무 익숙해졌고 당연한 게 되었죠. 또 과태료가 나왔을 때 누가 부담하는지 또 운행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기준들이 좀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, 선교회 재정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또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규정은 선교회 내 직분에 대한 설명, 그리고 직분에 따라 어떤 지원이 있고, 또 각 사유 발생 시에 휴가를 며칠 가는지, 뭐 이런 규정과 출장 규정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.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렸던 그 신혼여행은 며칠간 가야 되나? 이런 것인 답이 이 규정 안에 속하게 되겠지요. 그뿐 아니라 뭐 단기 선교를 갈 때 미취학 아동이 있는데 티켓은 누가 부담을 하나? 뭐 이런 문제들, 또 식사비는 어떻게 하나? 이런 등에 대한 규정이 이 매뉴얼 안에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 리뉴젠 재정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. 뭐 예를 들면 본부와 함께 연합 사역을 하고 있는 지역 교회에서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, 얼마를 해야 되냐라는 그런 규정까지 있죠. 매뉴얼은 바로 기준입니다. 기준. 사람에 따라서 그날 담당자의 기분이 뭐 좋냐 나쁘냐 그런 거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이 같이 함께 따라야 될 규정을 세우고 그리고 지켜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행정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매뉴얼은 사실은 뭐 지금 완료 상태는 아니고요. 앞으로도 수정하고 또 보완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갈 예정입니다. 이 다음으로 나눌 내용은 행정팀의 2024년도의 목표인데요. 올 한 해는 좀 뭔가 작년에 굉장히 뭔가 거창하게 막 세웠거든요. 근데 올 한 해는 뭔가 거창하게 세운 것보다 전반적인 사역을 좀 정리하고 매뉴얼화하는 작업을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. 기존 매뉴얼을 검토하고 추가하고 수정하는 것은 기본이고요. 또 선교의 인사 카드를 좀 정리를 하고 인사 기록을 좀 데이터화하려고 합니다. 이 인사 기록을 데이터화한다는 것은 뭐 예를 들자면 전 현재는 종신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죠. 근데 처음에 사역에 조인할 때부터 제가 종신 선교사는 아니었죠. 그럼 언제 인턴 선교사가 되었고 또 언제 종신 선교사가 되었는지 행정팀은 언제부터 또 사역을 시작을 했고 또 올드젠틴 디렉터는 언제부터 맡았는지 이런 등등에 대한 기록을 좀 데이터화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기록을 막 처음 사역부터 여기 막 17년째 사역하신 분도 있잖아요. 그럼 몇 년도 몇 월 며칠 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현재 가장 최근을 기준으로 먼저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. 그래서 현재를 먼저 전체를 기록을 하고 좀 역으로 추적을 하면서 데이터화하는 방식으로 좀 인사 기록을 데이터화하려고 합니다.
그리고 한 5월 정도부터 계획은 지역교회 이제 사역 지원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는데요. 지금 좀 어느 정도 진행되었던 부분이 누구든지 좀 이 사역을 맡았을 때 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화 작업인데요. 제가 지금도 지금 작업하고 있는 컨설팅 회의 매뉴얼이라든지 거기가 완료되는데요.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그 매뉴얼에 대한 완성과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또 제가 좀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 중에는 재정 관련 부분이 있겠죠. 이 재정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사용 방법을 좀 매뉴얼을 하려고 하는데요. 이 영역은 작년부터 제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실천에 좀 옮기지 못했던 영역이라서 제가 좀 워낙 오랫동안 좀 재정을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실제로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좀 대부분 디렉터분 좀 골치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이 재정에 대한 또 영역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상담을 통해서 참 많이 불편하고 힘들다는 부분을 제가 익히 들어와서 이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올 한 해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. 뭐 예를 들자면 엑셀로 입력을 했었을 때 뭐 분류가 되어서 한 달 재정이 좀 정리가 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프로그램을 좀 간단하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. 제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굉장히 좀 간단하죠. 말은 굉장히 간단한데 작업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.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올 한 해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고요.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인생의 지난 시간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허락을 하셨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또 이때를 위함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. 사실 행정이라고 하면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역 가운데 행정이 빠진 곳이 없죠. 이 일에 저를 하나님께서 담당으로 세워주시고 이 기준을 세워가게 하심에 이 부담보다는 사실은 좀 감사와 기대하는 마음이 좀 큽니다. 현실적으로 제가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공인중개사를 지금 열심히 준비를 또 미국과 강의 듣고 있거든요. 이 1, 2차를 동시에 합격하는 것과 이 모든 사역을 해간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또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래서 더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라는 그 고백이 제 올 한 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.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